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요 뉴스 정리하는 순서죠.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뉴스의 의미와 뒷배경을 함께 풀어줄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기 전에 이번 주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청취율 조사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좀 안내를 김영민 아나운서가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7월 18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로 걸려오는 전화가 있다면 꼭 받으셔서 라디오 어떤 프로그램 들으십니까 하면 이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네.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상황극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조사원이에요. 따르르르릉 따르르르릉. 추 의원이 네, 그 전화 네, 받아야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중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듣고 계신가요? 예, 저는 YTN 이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뉴스킹이라고요? 이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전화 안 받아봐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두 번씩 물어봐요? 그렇진 않을 것 같긴 예. 합니다. 그렇고요. 꼭 좀 주사에 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청취율 조사 기간 기념 퀴즈 나가는데요. 지금 청취하고 계신 이 코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보기는 1번 뉴스 인앤아웃, 2번 뉴스 체크 아웃입니다. 예. 1번 뉴스 인앤아웃, 네. 2번 뉴스 체크 아웃인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청취율 조사 기간 끝난 후에 커피 쿠폰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샵 0945로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에 또 전화도 열심히 받아주시고요. 네. 자, 이제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이 상황극에 상당히 조금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주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도어 스태핑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네. 자, 당분간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냥 뭐 순식간에 그냥 약식 회견을 해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재개했는데요. 그 대신에 원거리 도어 스태핑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기자단과의 거리가 한 7, 8m 정도 꽤 멀었고요.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코로나로 여러분이 확진됐다고 해서 가급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청사 안전을 지키고자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라며 물을 게 있으면 물어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확산 또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한 뒤에 오늘 너무 많이 묻는데 이렇게 말해서 또 현장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네. 내일도 도어 스태핑을 계속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이거야 하면 안 되겠느냐라며 재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앞서 도어 스태핑 중단이 지지율 하락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나왔던 만큼 이에 대한 반박으로 다시 도어 스태핑을 재개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첫 번째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일단 병이 어쨌든지 간에 재개돼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입니다. 일단 중단된 거를 놓고 대통령실은 코로나19 그 확산 위험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야당은 자신이 없어졌나 이렇게 비아냥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재개되면서 달라진 풍경이 취재단과 대통령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다. 네. 그래서 한 7m, 8m 떨어진 거. 그리고 또 대통령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서로 큰 소리로 묻고 큰 소리로 대답을 했는데 어쩌면 그 과거보다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은 그래도 대통령과 기자 사이에서 이렇게 국정 현안을 놓고 그때그때 묻고 답하는 과정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정제되지 않은 말 때문에 피곤하다 이런 반응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물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네, 그렇죠.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신선함이 다소 희석되는 것도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뭐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또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언론을 피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기자들의 질문이 때로는 이제 무례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민심이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도어 스태핑을 만약에 불편하다고 없앤다면 그거는 민심과 멀어지겠다라고 대통령실 스스로 이렇게 나서는 꼴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질문을 국민의 목소리로 듣는 것이 기자들의 질문을 네. 대통령의 국민의 목소리로 듣는 것이 필요하다. 네. 물론 대통령의 질문을 잘 예상 답변 질문 그걸 잘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련되게 할 필요 있다. 이 부분은 뭐 대통령실의 업무고 몫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거의 매일 대답을 하는 이 형식이 파격 소통이다라고 호평을 받긴 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이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득보다는 손해가 더 많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제가 윤 대통령을 뵙고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대화를 여러 번 나눴는데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국민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다. 국민소통 수단으로 도어 스태핑을 채택했다라면서 이 도어 스태핑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의장도 이런 제도야말로 윤석열 다움이라며 윤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을 시도한 것은 역사에 남을 일이다. 이렇게 굉장히 칭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에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은 도어 스태핑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기자 소통이 활발한 대통령이 되시겠지만 글쎄요.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며 좀 회의적인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발언 수위, 내용에 따라서 지지율에 좀 영향을 받는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여당 내에서도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국민과의 소통의 상징이다. 이렇게 뭐 굳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 그리고 여당 일각에서는 살얼음판을 좀 걷는 기분일 수는 있을 겁니다. 네. 또 도어 스태핑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옴으로써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좀 횟수를 줄이자 아니면은 예상 질문 답변을 충실히 준비해서 이렇게 메시지 관리를 철저히 하자 리스크 관리를 좀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지적은 있을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따지고 보면은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발언이 어떤 거였느냐 보면은 가장 많은 것이 인사 문제였습니다. 네. 네. 인사 문제 언론할 때 화를 낸다든지 약간 그리고 감정을 드러낸 부분들이 주로 인사 문제였거든요. 전 정권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네. 아니면 다른 정권과 비교해봐라?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죠.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좀 극복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제 지지율 별 의미 없다. 대통령 처음 해봐서 이렇게 논란이 될 발언들도 있었지만은 물론 그런 부분들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좀 세련되고 정제된 표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발언이 인해서 지지율이 출렁거릴 수가 있으니까 아예 없애자라는 식의 접근은 정말 위험한 어떻게 보면 관료 중심적인 그런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도어 스태핑 어쨌든 뭐 지금처럼 해왔던 대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회 원구성 논의에 관련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그리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첫 3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1시간 정도의 회동이었고요. 이 자리에서 오는 17일 재헌절 이전까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는데 공감대를 보였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원구성 협상 이외에 사개특위 참여나 다른 여러 전제 조건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협의를 하고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는 원내수석 부대표끼리 만나도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타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고요.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까지 원내수석 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원구성 협상이 진전되도록 그간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진전을 보도록 얘기했다며 국회 개혁 조치나 4월 합의안에 대한 내용도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논의 틀을 만들어서 계속 논의해서 빠르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자라는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앞서 추 해설위원께서도 재헌절쯤에는 이제 원구성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정말로 이제 재헌절을 기점으로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회동 보름 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참 전에 얘기하셨어요. 원래 6월 초에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 재헌절이나 돼야 된다고 네,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까지 늦어질까 글쎄요. 했었는데 재헌절 비슷하게 이렇게 돼가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오늘 회동은 김지표 국회의장이 선출된 이후 이제 첫 번째 네. 원내대표 회동이기 때문에 김지표 의장으로서도 자신이 첫 중재하는 이 협상에서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이렇게 뭐 손에 딱 잡히는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네. 그래도 재헌절 이전에 합의를 원구성을 이끌어내자라고 하는 큰 틀은 합의는 이루어졌다라는 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재헌절이라는 게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재헌헌법을 결국 국회가 주관하는 가장 큰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여기서 이제 주관해서 연설도 하고 행사를 치르는데 국회가 그동안 원구성 협상을 벌이더라도 재헌절 이전에는 마무리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네. 딱 한 번 넘겨서 재헌절 넘겨서 원구성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가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 때입니다. 네. 그때도 국회의장을 뽑지 못해서 당시에 8월 3일이나 돼서 박준구 의장을 뽑았는데 그때 재헌절 행사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전반기 의장이었던 김수환 의원이 대신 의장 역할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네. 그때 말고는 재헌절 이전에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국회의 전통입니다. 그래도 오늘 하여튼 재헌절 목표로 완전 타결은 아니라도 그래도 희망의 싹은 보였는데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이 세 가지였어요. 네. 첫 번째는 상임위원장 배분 어떻게 하느냐. 뭐 11대 7로 나누는데 그러면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거는 원내 수석 부대표한테 맡기겠다. 또 두 번째 그러면 국회 예결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러니까 예결이라든가 아니면은 법사위 어떻게 하느냐. 네. 이 문제하고 사개특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 어려운 두 문제는 그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의 협의로 이렇게 맡겨놨는데 일단 분리해서 정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진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이제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도 맡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힘이 생겼다라는 네. 거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고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위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있지만은 그동안에 원구성과 사개특위 연계시키는 전략에서는 이제는 할 만큼 했다. 좀 벗어날 때도 됐다라는 판단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유연하게 일단 국회부터 정상화 해놓고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부터 뽑아놓고 사개특위 정수 조정은 좀 더 뒤로 미루는 네. 그런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한 것이 가장 큰 여야 간의 쟁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오늘 고성도 오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회동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 이제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밖으로까지 새어 나온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권대행이 마음대로 하라니까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 원내대표는 약속을 깬 쪽이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이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박 원내대변인은 과거 사개특위 참여 문제, 검수완박 문제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그랬다라고 했고 권대행은 기자들에게 맨날 똑같은 주장을 하니까 속이 터져서 그랬다. 상임위만 협상에 구성하며 원구성 완료되는데 계속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조건을 붙이는데 이렇게 하면 논의가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의 입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일단 언론에 공개된 부분하고 이제 비공개된 부분이 있었는데 공개된 부분에서는 서로 양보해라.
이렇게 요구하다가 비공개 시간에 들어가서는 서로 사과해라라고 이렇게 고성을 네. 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핵심은 그 검수완박 때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너희들 왜 이렇게 밀어붙였느냐, 너희들 그리고 민주당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고, 그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니 그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합의한 것 그거 깬 것이 또 국민의힘 아니냐라고 서로 사과해라라고 이렇게 맞받아들여졌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이제 그 한쪽이 전적으로 양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할 수 있을 만큼 다 고집을 한 시간이 됐고 결국은 국회가 안 열리면은 누가 가장 손해냐면 야당입니다. 국회라는 것은 야당의 무대거든요. 지금 네. 인사청문회도 하나도 못 하고 있고 또 정부를 밀어붙일 수 있는 몰아붙일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결국 국회를 포기하면은 야당의 존재감은 점차 얕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반면 여당은 그 국회 늦어도 좀 상관없어요. 그 인사청문회 안 하고 또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안이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시급하게 통과될 법안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저번에 여당 무한 책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한 책임이지만은 시기적으로 조금 버텨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개특위 문제는 민주당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수 조정을 지금 뭐 양보는 안 하더라도 5대5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차후에 논의하자. 더 추후에 더 논의하자라는 선에서 양쪽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국회부터 정상화하자라는 쪽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뭐 17일까지 원구성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사개특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번 주 안으로 어떻게든 여야가 합의는 이뤄내겠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오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출범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정식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는데요. TF 위원장은 한기호 의원, 부위원장은 신원식 의원이 맡았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 회의에 참석해서 비정상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가안보는 사상 누각이 될지 모른다라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잔인하게 사살당하고 불태워지는 동안 국가는 보호 조치는커녕 일방적인 월북몰이로 우리 국민의 명예를 짓밟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TF 조사 대상으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합참의장 조사 사건, 또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등을 3대 사건으로 꼽으면서 우리 위원회가 취급할 수 있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진상규명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안보 위해 행위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첫 회의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실까요? 이 TF는 국민의힘이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TF 이거를 좀 확대 개편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설을 다양하게 넓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북 문제 또 안보 대응 이런 것을 좀 노려보겠다. 여기서 문제점을 밝혀내겠다는 거죠. 항상 정권이 바뀌면은 어느 정부든 지난 정부의 잘못이라든가 약점을 고리로 공격하게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비정상의 정상화고 나라 바로 세우기 뭐 이런 게 이제 그 말할 수 있겠지만은 공격 당하는 쪽에서 보면은 정치 보복인 거죠. 네. 그렇게 보기 마련인데 하여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인 구애는 했지만은 안보도 제대로 못 챙겼고 국민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치겠다. 그래서 네. 그걸 고리로 해서 공격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예. 네. 지금 시간이 없나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퀴즈 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어요. 4180님 너무 재밌네요. 상황극 재밌게 보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뻣뻣한 추은호 해설위원의 연기가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답은 2번입니다. 체키라웃으로 하셨고요. 체키라웃 하셨나요? 0914번님 1번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3596님 인앤아웃으로 정답을 적어주셨습니다. 체키라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체키라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개편 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또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